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가천대 정시 입결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이제 수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정시 입결 살펴보는데, 우선 이제 그 입결 살펴보기 앞서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이제 이걸 모집 시기별로 지금 이제 좀 나누어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정리해놨던 자료들하고 이제 막 섞어가지고 뭐 자료를 이제 정리한다고 정말 이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료가 만들어진 거라, 네, 이제 모집 시기까지 이제 제가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해서 그냥 이제 학과도 막 진짜 막 오구족순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이제 필요하신 이제 어차피 뭐 이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학과를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과들 좀 체크하셔서 그 학과들만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는 그런 형태로 네, 요 동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가천대까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애초에 목표했던 이제 대학 입시 결과 리뷰는 사실 이제 가천대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넘어서 이제 모든 대학교를 다 할 수 있는 이제 뭐 시간적 여유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서 네, 일단 가천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입시 결과는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이제 입시 결과들은 앞서서 이제 그 수시 입결만 먼저 공개를 했던 대학들,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입결을 이제 별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마무리해서 다시 좀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수시 입결에서도 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일부 전형만 또 공개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완해서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 정시를 이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이제 선은 제가 볼 때 딱 요 정도 선 정도면은 그래도 뭐 적지 않게 살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입결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컨텐츠로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조금 동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입결 동영상들이 이제 좀 많은 이제 적지 않은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좀 되었기를 좀 기대하면서 네, 가천대 정시 입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정시 입결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수능 반영 비중 꼭 좀 파악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천대는 수능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는요, 우선 이렇게 한번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국어, 자, 국어 저 혼잣말로 지금 네 칸을 4칸 만든다고 좀 혼자 소리를 내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인문하고 자연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이 뭐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인문 자연 같이 쓰고요. 그다음에 의예과하고 약학과는 반영 비중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의예과도 또 반영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조금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입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 자연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우수한 영역, 우수한 성적 순으로 각각 몇 프로를 반영을 하냐면 35%, 25%를 각각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더 좋으면 국어 성적의 35%, 수학 성적이 더 좋으면 수학 성적의 35, 국어 25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독특한 이제 반영 방식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어 반영 비중은 20%, 탐구 반영 비중은 20%입니다. 자, 그러면 인문하고 자연하고 아예 차이가 없냐? 참 이거 탐구는 한 과목만 또 반영을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대학하고 또 다른 차원이 그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인문하고 자연하고 아예 차이가 없냐?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지정 과목 없었거든요. 근데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점수에서 3%의 가산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탐구에서 과탐을 선택해도 역시 3%의 가산점을 부여했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 가산의 영역이 이제 2025학년도에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입시 결과를 지금 우리가 지난 입시 결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요 가산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네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의예과 약학과 같은 경우는, 자, 25, 그 다음에 30, 그리고 20, 그리고 25. 뭐, 당연히 과탐이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또 반영이 됐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한의학과도 25,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뭐 25. 요렇게 이제, 좀 들어가는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 그 의예 약학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아까 이제 뭐 당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이제 기하미적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미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과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한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지정 과목으로 없었는데 한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수학하고 탐구에 있어서 여기 자연계열처럼 수학에서 기하 미적을 선택하거나 또는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 3%씩 지금 이제 가산해줬다. 근데 이것도 역시 2025학년도에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의 이제 조금 그 2024학년도하고 2023학년도하고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작년 정시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좀 집중되었던 학과가 신설된 이제 학과였던 클라우드 공학 같은 경우에 과연 입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계약학과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쪽도 좀 관심이 쏠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 백분이 이제 70% 컷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 역시 이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와 이제 뭐 점수 백분위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요 반영 비중도 이제 가천대 입시를 이제 그 정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요 반영 비중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탐구가 한 과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가중치를 이제 뭐 주고 그리고 이제 뭐 탐구 한 과목만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된 이제 평균치들이 요 정도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그럼 탐구 두 과목까지 했을 때 평균 100분위는 얼마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학생 상황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을 응시한다고 해도 어떤 친구들은 한 과목 포기하고 한 과목에만 뭐 올인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전체 평균 100분위로 보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정말 가천대 정도 이제 올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되는지 모의고사에서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요 지금 산출 방식대로 한번 이제 성적대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선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네 과목 전체 이제 뭐 평균치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 그리고 탐구 한 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2.95에서 82.3으로 네, 이제 거의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도 지금 100분위는 82 정도에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 그리고 금융 빅데이터 학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금융 수학과였었는데, 근데 뭐 그 부분이 지금 83.6, 84.79에서 네, 요렇게 이제 좀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경영이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금융 빅데이터 학부로 이렇게 모집을 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신생 모집단이었었던 바이오로직스, 자, 신약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천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혁신 신약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이제 학교 홈페이지 가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86.12 정도. 이전 누적 데이터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 정도 입결 한번 만들어졌으면 약간의 이제 편차가 좀 생기긴 하겠지만, 네, 뭐 요 정도 이제 일정 정도는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관광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역시 한 지금 81.5 정도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82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의료산업 경영도 지금 84.5, 82.4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제 학과들마다 조금씩 이제 편차는 있긴 한데 대략 지금 백분위 평균치가 한 82 내외 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환산 백분위죠. 그러니까 가천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82 내외 선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 이제 평균치가 좀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특이한 학과나 조금 이제 모집 단위 중에서 점수대가 조금 높은 학과들만 좀 몇 가지 좀 골라보면, 자, 우선 전기공학 같은 경우 지금 백분위 85를 넘겼죠. 이전 연도에도 86.15 정도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2024학년도에도 85.32로 상당히 이제 좀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었다. 뭐 건축이나 설비 같은 경우에도 네, 결코 뭐 낮지 않은 입결치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84.08 이전 연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공생명 배터리공학부 85에 가까운 네, 점수를 보여줬고 전년도 이제 분월 모집했을 때보다는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그래도 작년에 이제 어려웠던 수능 같은 것들 일부 감안하면은 네, 84.9면은 85 정도 지금 유지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식품생명공학도 지금 84.4 그리고 조금 높게 나온 데가, 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편차가 발생한 건 아니고, 네, 여기 이제 조금 선호도 높은 뭐 바이오 나노 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5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생명과학과도 지금 84.18 지금 넘었고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기준으로 따지면 자연계열이 이제 인문계열보다 통상 조금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수학,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과탐, 뭐, 요거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응시한 친구들이 좀 많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 가산점까지 얹어놓은 성적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가산점 영역이 지금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개년도,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입결을 비교했을 때, 이제 거의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은 학과들 있죠. 이런 학과들, 예를 들면,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점수가 네,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 그 반영 비중에서 그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소폭 이제 하락의 여지는 좀 남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놓고 보면 아마 이제 자연계열이나 공대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그래도 소폭 감소한다고 해도 뭐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한 83, 100분이 한 83에서 84 정도 그 사이 정도에서 네, 어느 정도 입결이 좀 형성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과도 84점을 지금 찍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컴공 계열 쪽, 여전히 이제 뭐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87, 뭐, 88 정도, 요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 보안이 이제 조금, 낮게 형성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컴퓨터 계열 쪽은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클라우드 공학 이제 신설된 모집 단위였었는데 클라우드 공학 지금 백분위는 90.95 정도 지금 형성이 됐었습니다. 물론 가천대식 환산 점수였고 뭐 이제 탐구 하나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자 수학의 가중치 35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제 뭐 계약 학과이다 보니 이제 환산 내신의 유불리를 따져보면 요 정도는 일정 정도 뭐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폭 상승할 수도 있고, 유지가 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입결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전자공학부도 지금 84.85로 85에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점수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은 지금 85가 좀 넘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공과대학 쪽에서는 컴퓨터 계열 쪽 관련된 학과들이 전반적으로 점수대가 좀 많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학과. 자, 한의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98.8, 네, 100.02 이게 이제 뭐 작년에 나왔던 자료인데
뭐 가산점 영역까지 이제 뭐 얹어놔서 그랬던 것인지, 네, 어쨌든 뭐 100점을 넘길 수 있었다는 거는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산점까지 받고 갔을 때를 이제 상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가산점이 실제로 이제 3%, 그러니까 기하미적 과탐 선택지 가산점이 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98.8 정도로 조금 내려와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유아교육, 패션산업학과는 대략 81에서 82 정도, 전년도보다 조금 오르거나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 같고요. 식품영양이 지금 84.25로 네,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은 뭐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평년치는 좀 유지는 하는 것 같아서 84 내외, 85 내외 정도 수준은 네,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학과가 지금 이전 연도보다 조금 소폭 하락해서 지금 이제 취업 인원이 조금 더 돌았다라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소폭 하락은 했고요. 간호학과는 89에 가까운 입결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의공학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치위생, 응급구조, 방사선학과 모두 이제 4년제 대학에서는 참 종합대학에서 보기 힘든 학과들인데, 이 학과들 지금 입결들 눈여겨서 좀 잘 봐주시고, 이 학과에 좀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은 네, 요 입결치들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사선이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시에서도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던 학과였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학과들 지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예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 자, 올해 이제 그 정시 전형에서 일단 모집 인원이 지금 정시도 좀 증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상돼 있는 인원은 아마 40명 정도를 모집할 것 같습니다. 물론 4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시 2월 규모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까지 조금 더 얹어 놓으면 한 40명에서 한 45명 그 사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 인원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아마 이제 2월 인원까지 반영을 하면은 약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그 예체능 계열 해당되는 이제 모집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실기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대학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입결 이제 관련된 영상 올렸던 대학들과 조금 수능 반영 방법이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 추이 정도 네, 살펴보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학년도에 뭐 이렇게 매우 많은 변화가 뭐 있다면 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면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일단 뭐 가천대 정시 입결 리뷰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앞서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목표했었던 이제 학교들 입결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그 정시 입결 확인하지 못했던 이제 지금까지 올렸던 대학들 중에서 정시 입결 확인하지 못했던 그 대학들 이제 자료 다 이제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추려서 이제 정리하고 입결 관련된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내년에도 입결 관련된 동영상은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학은 이제 점차 더 확대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서 네. 한번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더운 날 더위 잘 이겨내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네, 저희 리테라이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